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학업만큼이나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친구관계, 교우관계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친구가 너무 없어서, 때로는 친구는 많은데 자주 다투거나 또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고민들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이들이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곤 하나요? 네, 원인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 경험상 성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른다든지 또는 화장실 갈 때 자기를 두고 간다든지 자기가 그림을 비웃는 표정으로 봤다든지 뭐 이렇게 원인들이 네. 다양하고요. 보통 남자친구들은 티격태격 장난치면서 놀다가 한 대 맞은 게 아프면 갑자기 큰 싸움으로 이제 네. 커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학년으로 될수록 집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잘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대인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교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죠. 저도 많이 싸워봤어요. 사실 그 남학생들은 서로 놀리다가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장난이 싸움으로 많이 네, 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눈이 작다고 막 놀렸어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참을 수가 없어갖고 또 때리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싸움 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왜 싸웠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사실대로. 네. 이 친구가 내가 눈이 작다고 놀려가지고 제가 때렸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데 왜 그러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덜 받더라고. 이리야, 너 눈 작은 건 사실이잖아. 그런다고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리 씨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어머님 심정이 너무 좀 네.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왜요? 아이가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거나 그 놀리다가 또 싸우거나 그래서 혼났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나서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정말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실 타이밍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좀 급격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해를 시켜주는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친구 사귀는 것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친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부나 다른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어머니께서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올바른 교우 관계를 위해서는 집에서 부모님들의 조언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일단 아이의 자아가 형성될 때 어릴 때는 부모가 미친 영향이 크다가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또래 문화에서 얘의 자아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언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만 사귈 건 아니고요. 일단 꿈이 있고 인성이 좋고 그다음에 목표 의식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사귀게 되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우리 아이도 꿈이 있고 인성이 있는 아이로 어머니께서 잘 교육시키고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이들한테 학교라는 것이 이미 작은 사회이고요. 교우 관계가 앞으로의 인간관계까지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집에서도 잘 조언을 해주고 잘 지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귀여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학생이 직접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줬어요. 야, 그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쵸, 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고 본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 머리가 아팠으면 저희한테 9살짜리 어린이가 사연을 보내줬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 어디 있나요? 소파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소파에서 게임을 한다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최지민입니다. 심상치 않은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최지민 양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친구도 많고.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는 막 상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많이 사귀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선생님 칭찬을 많이 받으려면 또 다 공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인터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게임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민이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네요. 제작진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 네, 지민이가 네네. 평소에 집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나 봐요. 네,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저렇게 게임기만 잡고 있어요, 집에 오면. 오늘 저희 수학 촬영이라서 네네.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약간 리포터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할까? 10분만. 아니야, 좀만. 지금 하고 있다가 오늘 촬영이니까. 근데 본인이 신청을 했고 본인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막상 하라니까 또 이제 되게 싫어하는 게 어머니께 약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아이를 보고 계시는 느낌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큰애 때도 굉장히 많이 제가 과외나 이런 걸 시켰었어요. 별로 성적에 별로 그다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둘째 아이는 뭐 저학년 때는 좀 활동적이고 노는 위주로, 체험 위주로 많이 시키고 있어요. 온탕 냉탕이네요. 큰애는 시켰더니 안 좋아서 둘째는 안 시켜.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셋째 아는 잘 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지만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지민이. 아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드디어 결심한 듯 학교 숙제를 꺼내드는 지민이. 처음과는 달리 집중해서 열심히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모르는 문제인데? 모르는 문제야? 네. 그럼 어떻게 풀어?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요. 야, 뭐 대충 풀고 넘어간대요. 완전 쿨한데? 모르는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아는 문제는 아는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모르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가 싫은 걸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어떻게 대충 풀고 넘어간다는 말이야. 우리도 그럼 대충 도움 준다 너.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좀 싫어하고 집중력이 좀 약해서 깊이 있는 문제는 싫어하는 것 같고요. 회피하려고 그러고 간단한 거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풀어버리려고 그러고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잡는 버릇이 있어요. 꼼꼼하게 안 하고.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민아. 네? 시계 보기 문제들이 어려워? 네, 많이 어려워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저는 이거 시랑 부는 잘하는데 시랑 분, 저는 못해요. 전. 아, 몇 분 전 이런 거. 그래도 뭘 못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는 괜찮네요. 시계 문제가 어렵다는 지민이. 결국 집중이 안 되는지 공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낙서에도 집중이 안 되는지 이리저리. 근데 하기 싫어하는 게 진짜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공부에 집중을 하나 싶더니 결국 폭발하고 마는데요. 아니 여기 15라는 숫자가 없잖아. 왜 내가 미안하지? 시계 보기 문제 말고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시계랑 길이 재기요. 눈곱이 둘 다 눈곱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 표정이 수학할 때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디서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시 게임기를 만지는 지민이. 결국 제작진이 직접 준비해온 문제를 건네보는데요. 지민아. 네? 이거 아저씨가 준비해온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 아니요. 바로 거절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중고등학생들도 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실력도 문제지만 수학에 대한 자세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어려운지 어딘가 답답해 보이네요. 모르겠다. 지민아 어떤 문제 어려워? 네, 무슨 문제야? 길이 재기요. 아직 자를 보는 게 좀 힘든 거야? 네. 제가요, 2에 있으면 좀 2cm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건 처음 봐요. 길이 재기나 시계 재기처럼 눈금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다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못 풀겠어요. 안 풀면 안 돼요. 지민아, 문제 푸는 게 어려워? 네, 너무 길어요. 3장은 해야 돼요. 그러면 아저씨가 2장으로 줄여줄 테니까 2장만 풀어보자. 네. 이거 2장만 할게요. 대단하네. 우리 피디님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신경전에서 이겼어. 나중에 변호사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의를 잘 보네. 2장으로 잘 합의 봤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는 문제들. 그런데 지민이는 아직도 뭔가 답답해 보이는데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시계 나와요? 결국 시계 문제에 또 한 번 폭발하고 맙니다. 지민이가 푼 문제의 채점 결과는 15문제 중 7문제 오답. 근데 보면은 다양한 유형 골고루 다 틀렸어요. 전반적으로 꼼꼼히 푼 문제는 다 틀렸네요. 평소 학교 성적도 잘함을 받는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만큼은 보통과 노력 요함을 받는다는데요. 어머니, 지민이가 수학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뭐 춤추고 노래하고 몸을 이용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민이의 장래 희망은 아이돌 가수. 때문에 지역 축제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기도 할 정도로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행사를 많이 해보잖아요. 굉장히 춤 잘 추는 초등학생이에요. 리듬감이 있네. 지금은 수학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최고인 지민이. 이런 지민이가 어려운 시계 문제도 풀 수 있고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마음에 있는 걸 고스란히 잘 표현하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지민 양을 만나봤습니다. 뭐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이 욕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니까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습관도 잘 잡아주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우선 지민이 같은 경우는 지민이 스스로 수학 공부를 잘해서 인기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매일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관심은 있으신데 조금 너무 자유롭게 놔두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사실은 지민이가 원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살짝 문제 푼 거를 봤더니 1학년부터 후행이 시급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머니께서 구축해 주시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또 모르는 문제는 뭐 대충 풀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 사는 그 곤충 중에서 해충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 대충인데 이거를 놔두면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네. 진화해서 멍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유. 제 몸에 40년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와닿네요, 진짜. 빨리 지금 고쳐줘야 돼요. 이 태도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네. 멍충 되지 않으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뭘 하나 보면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네. 있는 시간들이 많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생활 속에서의 대화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계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분 전에 밥을 먹었지 30분 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등의 대화를 통해서 시계에 관련된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길이 재기 문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직접적으로 길이를 재보고 도구를 사용해봐야 그러한 능력들이 향상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이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 춤을 너무나 잘 췄잖아요. 네. 춤을 잘 추는 게 사실은 수학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렇죠. 잘하기 맞아요, 위해서는 맞아요.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학 또한 그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습관이 들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많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냥 대충 넘기지 않을 나이거든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또 어머님도 지금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면 지민이가 왜 이렇게 수학을 하기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민이의 전체적인 인지 능력은 평균 정도인데요. 여기 보면
작업 기억력하고 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언어성이 좀 낮게 나왔죠. 이거는 타고난 게 좋은데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 즉 평상시에 공부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강점으로 보면 여기 뭐 순차 연결 이런 게 강점인데 이런 것들은 청각적 기억력이나 집중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청각적으로. 네. 근데 그 토막작이나 공통 그림 찾기 이런 면에서는 이제 공간 지각력이나 추론 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을 보면 타고난 거에 비해서 훈련이 되게 적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를 보면 후행이 60, 현행이 35, 전체 47.5인데요. 원래 2학년 2학기 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손을 못 대가지고 2학년 1학기를 현행으로 해서 푼 거예요. 결국은 후행인 거네요. 예. 그런데 1, 2학년 수학이라는 것은 워낙 기초적인 거여서 이 정도보다는 좀 잘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학습량이 적거나 아니면 옛날에 공부한 것도 나한테 쌓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학년, 지금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공부를 지금 다시 복습을 해야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도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본인이 수다하게 신청할 정도로 공부를 잘해야 친구도 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 요 마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개선을 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올라가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실천을 일단 해야죠. 이거 오늘은 조금 따끔한 말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제부터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짚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 푼 거를 봤는데 1학년 그 시계 보기 문제는 대부분 다 맞췄어요. 근데 16번 문제를 틀렸는데 그걸 봤더니 이제 1시, 2시, 3시처럼 정각을 표현하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1시 반, 2시 반처럼 이렇게 분침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눈금하고 그 각각의 시간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계 보기는 반드시 익혀야 되는데 이것을 가정에서 좀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실제로 눈금 있는 시계나 모형 시계가 있어요. 그걸 준비해서 눈금을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그 눈금이 얼마를 가리키는지 그 해당하는 숫자나 시간을 표시하고 읽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눈금만 봐도 시간이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장 표현 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 45분이다. 이것은 12시 되기 15분 전이야. 11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나야 돼. 이 시간에서 12시가 되려면 15분이 더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엄마랑 경쟁하듯이 문장 표현하기 놀이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지민이가 어려워했던 게 바로 길이 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자잘한 눈금이 숫자도 안 보이고 세기가 싫은 거예요. 굉장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재기는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라서 A4 용지나 하얀 종이에다가 지민이 자를 만듭니다. 지민이 전용자를 만들어서 눈금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지민이 자를 가지고 물체의 길이를 재는 거죠. 이거는 4눈금이야. 이건 2눈금이야. 이건 5눈금이야. 이런 식으로 재고 점점점 그 눈금의 간격을 좁혀서 지민이 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눈금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눈금의 수치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 감각을 조금 잃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다학에서 병뚜껑 레이스 놀이를 소개해드렸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놀이를 활용해서 길이 감각을 기르시면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문제를 봤는데 12번, 18번 문제를 틀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나 규칙을 주면서 거기서 규칙을 찾아서 그 다음 것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규칙 찾기 추리 퀴즈나 또는 규칙성을 찾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길러주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2학년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분류에 관련된 문제는 잘 풀었지만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어렵게 느끼고 좀 잘 풀지 못했기 때문에 복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곱셈을 계속 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학년 때 배우는 곱셈 구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높은 자릿수의 곱셈이라든지 혼합 연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수학에 대한 흥미조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곱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과서나 좀 쉽게 표현된 그림으로 표현된 어떤 참고서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중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동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익혀주셔야 그 다음 문제를 풀고
그다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민이가 이제 3학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그리고 또 방과 후 시간 동안 최대한 이용을 해서 1학년 때 거부터 한번 쫙 좀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흥미가 없고 공부하는데 취미가 없으니까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면서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있죠. 이 집안의 그 단점은 공부를 많이 안 시킨 거. 장점은 엄마하고 애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 거. 결국은 다 그게 네. 예, 이게 장점이거든요. 이 장점을 살리면 될 것 같아요. 1, 2학년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이걸 뭐 이거 위해서 학원 다니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1, 2학년에서 나오는 개념이 몇 개가 안 돼요. 그 몇 개가 안 되는 거는 어머니가 잘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 보고 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가 안 다음에 아주 재미있게 엄마가 아이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면 그 과목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바로 이렇게 풀라고 하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그때 동영상을 봐라가 아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저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럼 아이가 동영상을 갖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엄마가 조금씩 개입을 하는 거죠. 그때 뭐 너무 많은 문제를 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구제로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시계를 갖고 돌려본다든지 할 때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너 혼자 하라고 하지 말라는 네. 얘기죠. 아직은 엄마에 대한 애정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말도 똑바로 잘하고, 정말 수학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데 얘가 뭔가 관심을 받고 자기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는 그걸 또래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른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이 친구가 이해하는 것처럼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엄마가 거기서 호응을 해주면 이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이 얘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 지민이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 이유가 인기를 끌고 싶어서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기에 좀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에 한이 많은 저로서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연예인분들이 막 살도 진짜, 갑자기 빼고 예. 막 개인기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지민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지민아,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니? 무슨 소리요? 네 인기 떨어지는 소리? 갑자기 막 할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자꾸 더 인기 있겠네요.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할 겁니다. 네네. 네. 이리 씨 무슨 네.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요? 이리 씨 인기 떨어지는.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정말 재밌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민이는 지금 습관을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을 잡기 전까지 누군가가 공부할 때마다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집중력이나 흥미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있어주시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바쁘시거나 또는 지도에 부담이 되신다면 꼭 어머니가 아니어도 되고 오빠나 아빠 같은 다른 가족이나 선생님을 동원해서 또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어줘도 되기 때문에 꼭 아이가 습관을 갖출 동안 있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체험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체험을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학습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체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볼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볼 건지 미리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다녀온 후에 후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적으로 푼다면 우리가 장수풍뎅이 오늘 봤잖아. 몇 시에 봤어? 시간을 사진으로 찍어 와서 보는 거. 그리고 너 장수풍뎅이 열쇠고리 사달라고 했잖아. 그게 몇 미터일 것 같아? 몇 센티미터일 것 같아? 이렇게 길이 재기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수학적 개념을 끌어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어머님의 고민에 너무 동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 둘 이상 키워보신 부모님 다 아실 거예요. 첫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둘째는 이렇게 해보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애는 애마다 다 다르니까. 오늘 아마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면 후회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로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가장 첫 번째가 휴대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걸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획표를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일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과 함께 학교를 다녀오면 너는 4시 30분부터는 앉아서 엄마랑 20분 동안 동영상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거를 10분 동안
네가 복습을 하고 또 10분 동안은 문제를 풀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머니께서 앉아서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습적인 부분은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습관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엄청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2학년이에요.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방학도 좀 잘 보내고 매일매일 조금씩 후행을 좀 잘 채워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지민이가 방송 보면서 분명히 알았을 것 같고요. 꼭 실천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 솔루션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알아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1학년 20분, 2학년 10분입니다. 지민이는 매일 30분간 규칙적인 수학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문제보다 개념입니다. 1, 2학년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도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엄마와 함께입니다. 아직 기초가 잡혀있지 않고 습관이 들지 않은 지민이에게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수학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아재 개그를 배워라 이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아이한테 아재 개그를 하면 친구들이 더 싫어할 것 같은데요. 왜 아재 개그를 배우라고 하냐면은 아저씨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저씨 키가 몇이에요? 그러면 170 얘기하면 되는데 180에서 10cm 모자러. 하고 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 된 지 30년 지났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문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재밌다.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개그를 많이 하시는 아저씨분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면은 요런 문제에 대해서 적응이 잘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수학 점수에서 겨우 80점 모자라는 만점을 받고 있는 김일희 아저씨의 해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웃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공부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의욕이 넘치는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체계적인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방학도 정말 알차게 보내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수학 파인드매스 시즌2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학이 해결한 그런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흥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영화와 수학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영화 러브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우와, 명작이죠, 명작. 그쵸. 그 남녀가 눈이 오는 날 그 음악과 함께 막 뒹구르잖아요. 네네. 하면서 그죠? 근데 이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니 그 생각 안 나서 되게 유명한 음악인데 OST인데 음악이 완전 다르니까 하는 달라요?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 보면은 네. 이 가짜 눈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막 눈이 막 휘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휘날릴 때 어느 정도 눈이 휘날려야지 가장 로맨틱한 장면이 연출될까? 그럴 수도 요것도 좀 있겠다. 수학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너무 많이 뿌려지면 거의 자연재해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낭만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맨틱 영화에서 갑자기 그 재난 영화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학의 역할이 아마 여기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리 씨의 감이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이 수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만해요. 네. 자, 파인드 매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높은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눈보라가 휘날리며 불길이 활활 솟아오르는 실제와 같이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장면들. 이러한 영화 속 장면들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서 탄생했는데요. 물과 불 그리고 눈처럼 특정한 형태 없이 움직이는 물체는 컴퓨터 그래픽에서도 가장 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꼽힙니다. 정해진 형태가 없고 각각 고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자칫 잘못 표현하면 물이 젤리처럼, 눈은
돌덩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움직임들을 더욱 자세하고 역동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수학의 힘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큰 규모, 또 디테일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를 요구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고요. 또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 계산하는 데 수학적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또 근대 수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과 CG의 혁신의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불처럼 특정한 모양이나 표면이 없이 수시로 복잡하게 변하는 성질을 가진 물체를 수학에서는 유체라고 합니다. 3차원 도형을 기본으로 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이런 유체의 움직임을 특정한 도형으로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면서 기술자들은 표면의 움직임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학의 도움으로 유체의 움직임을 직접 계산해 표현하면서 영화 속에서 물, 불, 연기, 눈 등이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 어떤 영상의 최첨단, 전에 없었던 장면을 만들고 싶으면 수학 기반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부서질 정도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높이로 닥치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영상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잘 확립되지 않으면 그 정도 난이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고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적인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과연 컴퓨터 그래픽 속에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의 움직임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파도가 치는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파도가 솟아올라 떨어질 때 물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부딪혀 튀어오르는 물방울의 모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의 움직임은 어떠한 수학 원리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도나 막 큰 파도 같은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 분자 하나하나들의 움직임은 단순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방정식 쓰면 한 줄짜리 미분 방정식,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그 밀레니엄 문제인 가장 중요한 건데 한 줄이에요. 그 한 줄짜리 방정식이 바다, 강, 호수, 컵 속의 물, 커피 모든 유체를 다 설명해. 그 한 가지 방정식이에요. 영화 속에서 마치 현실처럼 거센 파도가 도시를 덮치는데 이런 표현이 모두 방정식을 활용해 물입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컴퓨터로 계산해 표현해낸 것입니다. 사실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은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는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인데요. 아직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찾지 못해 오차가 있는 근사에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 제작에서는 이 방정식이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정확한 수식보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른 풀이 방법과 적용 방법으로 다채로운 장면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오히려 수학자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점점 더 나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개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결국 수학자들의 골칫거리였던 답없는 방정식이 영화와 만나 컴퓨터 그래픽 작업 시간을 줄이고 완성도 높은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수학자로서 살아온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언어이자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착실하게 잘 배우시고 그리고 대학교나 어떠한 실생활 또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걸 충분히 활용할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수학을 바탕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표현되고 있는 영화 속 장면들. 그리고 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하긴 이 CG가 뭔가 현실감이 좀 떨어지면 영화의 퀄리티 자체가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화 우리 본 적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 영화 중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된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수학과 접목시켜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림을 일일이 다 그리지 않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으로 표현된 것에 각각의 변수들을 대응하여서 수만 장의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 이것들은 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벡터,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면 움직임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고요. X, Y로 표현된 것에 Z축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 3D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물, 불, 그리고 안개와 같이 뭔가 이렇게 흐르는 듯한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것이 실제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유체들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들을 그러한 앞에서 말했었던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나비어-스톡스라고 하는 방정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학적인 개념들이 그러한 유체들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기류라든지 아니면 무게, 질량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넣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미분, 벡터, 행렬과 같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것까지도 결국엔 영화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쓰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어려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 중에서도 네. 그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고 뻘이 이게 만화인 걸 다 알면서도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보다 보면 이게 막 실제 상황인지 막 착각이 될 정도예요. 그 겨울 왕국이라는 영화 보면은 엘사가 그래요. Let it go, let it go 막 하면서 이 부담스럽다. 겨울 네. 왕국을 막 만들잖아요. 네, 얼음으로. 막 쫙 얼음 막 만들어지는데 이걸 극장에서 보고 있는데 보면서 막 내가 몸이 추워.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래요. 저도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사람이 찍은 영화를 본 것 같은, 나중에 딱 보고 나서 그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생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분이 최초의 장편 디지털 애니메이션이자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토이스토리의 창작자입니다. 네. 근데 토이스토리를 만들 때 수학자를 대거 고용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림을 확대하면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림이 뚝뚝 끊어져 보이거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계단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하학을 통해서 그림을 수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수식을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은 연결된 걸 하나하나 끊어서 자세히 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확대했을 경우 끊어진 부분에 어떤 것을 넣어야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미분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계단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표현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표정? 표정도 어렵겠지만 머리카락과 같은 털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네네. 합니다. 보통 이제 털이 한 가닥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씩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털들도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 이렇게. 때문에 이 움직임의 자유도를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털 하나가 3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털이 10,000개 있으면은 30,000개의 방향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게다가 털들끼리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변수가 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뭉태기채 붙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리본 같은 걸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놓든지. 묶어있든지 아니면 모자를 쓰든지 민둥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힘들었는데
메리다와 마법의 숲 같은 요즘 애니메이션을 보면 움직일 때마다 그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찰랑찰랑. 굉장히 생생해서 심지어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생생하게 잘 표현이 됐거든요.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향들을 알아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수학을 이용한 CG의 개발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시공을 초월한다든가 아니면 우주를 표현한다거나 우리가 정말 상상 속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건 표현할 때는 수학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학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중퇴라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넌 수학에 자질이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해라 라고 해서 사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할 정도로 천재네요. 수학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라고 굉장히 역설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이 없으면 영화가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 뒤에는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요즘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관련된 비즈니스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수학이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아마 그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네. 과거에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현재는 수학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대합니다.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큰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친 다음에 수백만 개의 물방울이 팍 퍼져나가는 장면이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론 페드큐라는 수학자가 여기에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아카데미상에서 수학자가 특수 효과상을 받는 쾌거를 일으켰다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수학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 없고 수없이 많은 영역에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나는 나중에 쇼비니스 할 거야, 애니메이션 할 거야, 뭐 이거 할 거니까 수학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더 수학을 하라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꿈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이 영화 진출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일반 영화가 아니라 아니에요. 어리지도 않은데 꿈도 참 꿈 많아. 많죠. 그것도 일반 영화가 아니라 약간 히어로 영화. 오, 네. 그러니까 재밌겠다. 네. 아이언맨을 뛰어넘는 아이맨. 아이맨에서 네. 눈 작은 영웅이 미세먼지를 뚫고 지구를 구한다는 아주 그런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게 또 제 계획인데 네. 이 영화가 성사가 되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의 영화 개봉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공부 많이 하세요. 진짜 이 수학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어와도 같다라고 하는 말이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아이들한테 이게 단순히 또 다른 학문의 어려운 학문을 네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언어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담이 더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수학이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수학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